집어넣어라. 바로가 기가 막히네. 먹었노라. 모두가 빠졌노라. 온 세상 모두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뚝 떨어집니다. 서브는 처음에서요. 자,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지 넘어진 상황이잖아요. 자, 예측을 좀 넓게 해주고 박정아 받고 돌려주자 바로 막혔습니다. 3단 넘기면서 찬스볼을 만드는 정관장 야면선 시간 차지야. 아, 이거 놓쳤어요. 이한비 길어요. 자, 연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자리였습니다. 이소영 받고 들어보는 지합니다.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구 왼쪽으로 박정아 이소영이 받고 공위에서 때립니다. 수비가 됐어요. 다시 한번 박정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지금 코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아가 받고 공위에서 메가가 때립니다. 좋습니다. 좋은 토스가 나갔고 박정아의 리시다. 야스민의 중앙 야스민 선수가 이런 강한 공격을 해줘야지. 약간 그러게요. 미간 쪽에 우리 원브라킹 뛰면 보통 손을 피해서 때리잖아요. 예. 지아 받고 때립니다. 접점 좋습니다. 지아의 리시브 정확합니다. 뜁니다. 가운데서 메가 터치 오십니다. 이소영이 받았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넘어왔어요. 지아의 중앙 호의 공격 성공입니다. 좋은 수업 잘 받았습니다. 중앙에 하해진 수비로 맞는 지아. 이소영 커버가 됐고요. 오른쪽 어렵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찬스볼 페퍼스 박정아. 자 노란 티그 지아의 백어택 네트를 때립니다. 박정아가 받았습니다. 윌리엄스 막혔고요. 네 지금은 넘어가지 않았군요. 포인트가 선언됩니다. 공격 순간에 호흡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조율이 해야 될 텐데. 쪽에서 염혜선이 받고 메가 이거 떨어져.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브로킹은 오늘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90득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저 중앙에 필리 이제 나옵니다. 메가 있어. 박정아 받았고 양수빈의 오픈강타. 페퍼저축은행이 석점을 앞서갑니다. 이거 수비돼 있고요. 공위에서 때립니다. 네. 아웃이 선언됩니다. 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박정아의 킥오프 밑으로 때리면서 득점. 한 송이의 서브입니다. 양수빈의 백어택. 페퍼저축은행이 리듬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젠더으로 올렸고 야스민의 공격 수비했어. 달려나오면서 소영이 받습니다. 시간차 들어왔어요. 네. 따라갑니다. 자 리시가 흔들렸어요. 네. 주마다가 기회를 넘겨줍니다. 최선아 박사 오른쪽에 야스민. 야 정호영이 들어왔습니다. 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점에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정아 받고 야스민의 백어택. 들어왔어요. 네.
선수가 볼 하나하나 때릴 때마다 서브 득점 하혜진. 비판 박희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흔들어내고 있는. 잘 받았습니다. 빌려.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이런 공격이 나오네요. 발바닥 주근에게 2세트 세트 포인트. 중앙 공격이 막힙니다. 발바닥 주근에게 2세트 반격에 성공합니다. 범실이 가장 많나요? 예. 올라가면서 길게 보냈습니다. 박정아 맞고 이스마연 하승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양팀 선수의 노란 살렸는데요. 어허. 자, 이렇게 11대 11 동점이 됩니다. 한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팀의 수비 득점까지 터집니다. 그것도 이성희 선수가 가장 먼 리시브를 잘한다는 선수인데 예. 옆에서 오이에서 메가 넘어왔어요. 지아가 살렸고 스파이커 이소영. 네, 원타임 빠른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뒤점프. 자, 수비가 됐네요. 길게 가야 되겠죠? 네. 노란 붙였고 다시 한번 이소영 살렸습니다. 빌리. 힐리스의 장점이 나왔습니다. 중앙 백어택. 네, 16대 14가 됐습니다. 짧은 손 백터스를 돌렸습니다. 메가 럭커운 득점. 잘 밀어쳤습니다. 네. 자, 리시브 돌렸어요. 김경민 넘어왔고 조금 급했어요. 자, 다시 넘겼는데 공이 지하 쪽으로 강타. 아, 양쪽 코트에 장관의 리시브 거의 호흡 맞지 않아요. 자, 이제 역전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정호영의 연결 지하 최선화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 백어택 가로막히는 차 정호영. 햄퍼더 주는 상대로 19개의 블로킹 득점 정호영입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시즌 첫 번째 서브 득점. 19대 17 이제 2점 차. 정확히 노렸습니다. 놓고 지하. 자, 수비 보내야 됐어요. 돼요. 야스민 달려들어요. 하이브 스파이커 블로킹. 메가의 블로킹 득점. 메가의 서브입니다. 무섭게 공격할 수 없어요. 찬스볼입니다. 염에서 스파이커 지하 안쪽입니다. 20득점의 지하. 넘어지면서 리시브 박정아의 연결입니다. 오픈 스파이크. 자, 지하의 대결 이소영 스파이크. 자, 막혔고요. 반대편에 메가입니다. 메가탄 수비됐어요. 길게. 넥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에서 노란 이소영 스파이크. 최선아 들어올렸고 이석권 밀어냅니다. 시야의 득점. 정호영이 준비합니다. 박정아가 받고 오른쪽에서 하혜진 수비됐어요. 넘어왔습니다. 언더로 들었고 제자리 박정아 성공입니다. 좋아요. 코스 선택 잘했습니다. 강한 서브로 에이스를 만드는 메가입니다. 바닥이 맞는 게 아니라 손바닥 밑이 맞았기 때문에 점에서 많이 때린 건 없네요. 노란 받고 이소영 성공입니다. 11득점째. 여배선 선수 쪽으로 직선을 지금 노려볼 필요 있습니다. 빌린스의 이동차가 이소영의 깨끗한 블로킹. 이거 귀가 팽겼습니다. 지하의 팀 다시 한번 이소영 연결. 스파이크 다이빙 디그 지하.
힘을 빼는 이소영입니다. 네. 발목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채나 오른쪽으로 메가 붙이는 노란. 다시 한번 메가 반대편의 이한기 노리의 디그 이소영 스파이크 리시버 스파이크 터치아웃 맞나요? 안 됩니다. 선수들이 겹쳤습니다. 귀겁니다. 어렵게 그러나 밀어내는 지합니다. 박정아 네. 이렇게 지금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잖아요. 박정아 서브 아웃입니다. 최선화가 맞고 반대편에 이한기 연타 메가 살렸어요. 박선호 수비로 받고 이한기 스파이크 바로 때립니다. 스파이크 득점 7시 만에 대전에도 봄이 찾아올까요? 정관장이 마침내 3위로 올라섭니다. 정관장이 거의 100일 만에 3위 자리를 복귀했습니다. 경기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시죠. 일단 오늘도 조금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승리를 갖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실제로 2세트와 3세트 정말 쉽지 않은 세트였고 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 코트 안에서 뛰는 분위기에서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저한테 올라오는 공을 제가 좀 처리를 못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처리했으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이 조금 힘들게 가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본인 기록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기록을 정리해봤는데 1세트부터 3세트까지는 7득점에 26%의 공격 성공률, 그러나 4세트에만 9득점에 89%의 공격 성공률. 무슨 일입니까? 일단 제가 그 전에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세트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혼자서 좀 이수영 정신 차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세트에 좀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지금 3위에 일단은 3위 탈환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또 선수들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본배구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안일하지 않게 생각하고 열심히 더 쫓아가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범배구가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나도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수 하나하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일하지 않게 집중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경기할 때마다 상당히 가장 까다로운 팀은 어떤 팀인가요? 모든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그 대답 말고 진짜 근데 진짜. 좀 매 경기마다 어. 쉽지 않은 경기다 아니, 보니까 내가 그러면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상대가 좀 쉬워 보이고 네.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뭐 그런 건가요? 오늘도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 경기도 또 어려울 것 같고 한데 저희가 잘 풀어가는 게 제일 큰 숙제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기 불안 때문에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이기는 경기도 많아지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서로를 더 믿고 한 경기 한 경기 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5라운드 마지막 경기 GS 칼텍스와의 맞대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좀 어떤 부분,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하면 정관장이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선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바 선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준비해서 마크하고 좀 득점을 덜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도 뒤에서 받치고 앞에서 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홈팬들에게는 사실 이 봄배구라는 이 단어, 이 봄배구가 굉장히 좀 설레고 굉장히 좀 기다림이 길었던 이야기거든요. 7시즌 전의 이야기입니다. 팬들께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한마디 들려주시죠.
저한테 자꾸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게임보다 더 힘들었어. 감사합니다. 정관장이 3위를 탈환합니다. 오늘 지아 선수와 이소영 선수, 메가 선수까지 공격에서 책임져주며 팀이 승리했고요. 한편 페퍼저축은행 결국 패하면서 오늘 22연패에 빠집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스페셜 V 100회가 됐습니다. 정말 이 배구를 보다 보면 항상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지만 이번 시즌은 유독 더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치열해서 그런지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벌써 2월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 5, 6라운드를 맞닥뜨리고 나면 정말 몇 경기 안 남았다 하면서 한 경기가 더욱더 소중해지는데요. 오늘 여자부 그 아쉬움을 더욱더 커지게 정말 재밌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을 22연패에 빠뜨리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3위를 코앞에 두고 고배를 맛봤던 정관장이 드디어 봄배구에 한층 더 좀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페퍼저축은행의 야스민 선수가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으로 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야스민 선수의 반격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는데 이 지아와 메가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버텨줬고 또 마지막에 또 이소영 선수도 자기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살펴보면은 이 양팀 모두 큰 공격으로만 좀 풀어가다 보니까 이 경기 내용이 좀 풍부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페퍼는 야스민 선수한테만 좀 기댔고 또 중앙 높이가 강점인 정관장 역시 정호영과 박은진 선수는 공격에서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장에서 이제 믿고 보는 외국인 듀오죠. 메가와 지아 선수가 힘을 내주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엔 또 이소영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승리로 정관장은 1라운드 이후에 100일 만에 3위로 등극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트가 3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점수가 따라잡혔고 그러면서 이제 김세인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이 서브 득점을 해주면서 계속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줬고 또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곽선옥 선수가 데뷔 첫 득점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 경기가 뒤로 갈수록 이 웜업존에 있는 백업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들어올 때마다 좀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봄배구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이 체력 이 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웜업존 선수들의 역할도 한층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시즌 정말 이 역대급 순위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재밌는 경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연이어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봄배구 티켓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 팀별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뭐 역대급 순위 경쟁인 것 같아요. 지금 5라운드인데도 이 1, 2위, 3, 4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봄배구 향방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다음 주에 저희 KBSN 스포츠에 저랑 이호근 직접, 캐스터가 중계하는 이 GS와 정관장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관장은 좀 높이가 좋은 게 장점이고요. 또 GS 칼텍스는 이 확실한 한 방이 있잖아요. 실바 선수가 아직 견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잘 살아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5라운드 들어오면서는 이제 후반 라운드 들어오면서 이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GS 칼텍스는 이 강소희 선수를 비롯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GS 칼텍스가 봄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열세는 강소희 선수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또 안혜진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뭐 토스웍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좀 경기 감각이 좀 살아나면은 더 좋은 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관장 같은 경우는 5라운드 들어와서 이제 지아와 메가 선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되면서 또 정관장이 GS 칼텍스보다 더 나은 점은 사실 중앙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장점으로 잘 살아난다면
재밌을 것 같고 그 경기는 반드시 꼭 KBS N스포츠와 함께 하시면 더 재밌을 것 또 같습니다. 한유미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면 또 이 관전 포인트를 쏙쏙 집어주는 재미있는 중계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5위 IBK 기업은행은 또 본 빼고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정다호 기자 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요. 퍼센트는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50%라고 생각하고요. 51%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정관장 GS 경기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 앞서서 이번 주 일요일에 있는 이 기업은행과 GS 경기 이 맞아요. 경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S가 45점, 기업은행이 40점입니다. 이 경기에서 결과를 통해서 두 팀이 2점 차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8점 차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마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기업은행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본백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겠죠. 혼돈이 될 것 같아요. 이 세 팀이 갑자기 다 그 충분히 한 경기 이후에 다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저희야 뭐 재밌죠. 그렇죠. 뭐 중계하는 저희야 너무 재밌고요. 지켜보는 팬들도 너무 재밌지만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정말 빅매치가 연달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도 여자부 순위들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정관장이 승리하면서 GS 칼텍스를 밀어내고 3위에 자리합니다. GS 칼텍스와는 2점 차고요. 한편 최하위 페퍼저축은행 22연패로 최다 연패가 늘어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다워 기자가 함께하는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줬는지 바로 들려주시죠. 사실 이번 시즌 이제 개막을 앞두고 하나 이슈였던 게 뭐냐면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되는 감독들이 유난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개막 전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어제 이제 삼성화재에서 김성우 감독과의 재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장기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6, 2027 시즌까지 이렇게 되면 총 5년간 이제 삼성화재 사령탑을 맡게 됩니다. 뭐 이번 시즌 삼성화재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배구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패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본배구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뭐 첫 시즌에는 이제 삼성화재가 김상우 감독 체제에서 뭐 최하위를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김상우 감독도 이제 내부 좀 파악을 하고 또 리그도 이제 좀 경험을 쌓아가는 시기였다면 확실히 리빌딩 초석을 잘 마련은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화재도 재계약으로 이제 보답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오늘 경기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본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감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배구 팬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의아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뭐 팬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뭐 만족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올 시즌 삼성화재 성적은 이제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봉 옵션 총액을 살펴보면요. 이제 1차 등록 기준으로 삼성화재가 21억 6,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액수예요. 1위 대한항공과 비교하면은 33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2위 현대캐피탈과 비교해도 이제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이제 거의 다 30억 이상의 이제 돈을 쓰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이제 21억 정도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이 프로스포츠에서는 돈이 사실 가장 확실한 무기거든요. 네. 이거 없이 삼성화재가 지금 본배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요스바니 선수의 지분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준우 선수를 지난 시즌 이제 신인왕으로 잘 키워냈고 여기에 뭐 김정우, 김우진, 신장호 등 젊은 선수들이 또 잘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상우 감독의 지도력 또 리더십은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좀 일찌감치 재계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부 이제 절차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이변 없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구단 입장에서는 이 김상호 감독이 충분히 그 가능성과 또 앞으로 더욱더 기대할 만한 희망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즌 중 감독 재계약이 발표되면 이 사실 감독 본인에게도 조금은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감독이 돼보지 않아서 그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선수들은
그 시즌 중간에 감독님이 뭐 재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만약에 시즌 도중에 감독님이 좀 바뀌거나 이러면은 선수들도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도 없고 나쁜 점도 없을까요? 사실 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수들이 약간 뭐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사실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팀에서는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확실하게 신뢰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감독 체제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구단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즌 도중에 재계약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 선택이 지금은 좋아서 했지만 또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또 나중에 바꾸기가 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도 꽤나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선택이 이제 삼성화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김상호 감독과 함께하는 삼성화재에 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상호 감독 외에도 이 계약이 종료되는 감독들이 상당히 많은 시즌인데요. 다른 감독들의 재계약 소식은 좀 혹시 알고 계신 건 없나요? 뭐 일단 김상호 감독은 재계약을 했고요. 이제 최태웅, 후인정 두 분께서는 이제 시즌 도중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감독이 총 5명인데요. 남자분은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 그리고 권영민 한국전력 감독, 그 여자분은 고이진 정관장 감독, 그리고 차상현 GS 칼텍스 감독이고요. 그리고 김호철 기업은행 감독이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팀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맞아요.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본 빼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최종 성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다들 뭐 사실 팀에서는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뭐 재계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약간 온도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도 지금은 너무 판단하기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시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카드가 조금 주목할 만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시즌 우리카드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예상을 그렇죠. 뛰어넘는 선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우리카드는 재계약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구단은 성적을 조금 더 보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계약은 이번 시즌 성적뿐만이 아니라 지난 2시즌간의 성적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카드도 이제 어느 최종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신영철 감독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자부도 역대급 순위 싸움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윤곽이 드러난 건 없지만 여자부 감독 재계약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좀 할 말을 하는 한유미 위원이 그래서 또 오늘 특별히 함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유미 위원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어떤 감독이 좀 재계약이 더 유리할지. 저는 솔직히 네. 그냥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고 이런 거보다는 그 성적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이제 감독이 좀 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좀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성적을 꼭 내야지만 재계약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감독 입장에서도 어떤 좀 장기적인 목표나 이런 플랜 없이 무조건 그 시즌에 우승을 해야 되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선수 기용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좀 키워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선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단이 원하는 그 방향과 추구하는 배구 스타일 이런 것들이 감독 스타일과 맞는다면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두고도 좀 꼭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배구의 스타일을 가겠다라는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과만 딱 따지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걸 네.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지금 GS 칼텍스와 정관장, IBK 기업은행 이 세 팀의 감독이 이번 시즌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한유미 위원 생각에는 이 중에 몇 명 정도 혹시 재계약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누군지 밝히지 않고 몇 명만. 네. 2분? 두 팀 정도 재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정다우 기자는요? 저도 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이 같은지는
네,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팀 모두 정말 치열한 순위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지 또 어떤 색깔의 배구를 보여주는지가 앞으로 이 결정에 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다화 기자 이번 주에도 이 감독아워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 그 중심에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승점 1점 차죠. 4위 삼성화재와 5위 한국전력이 만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들어왔어. 서브에 있습니다. 기준 기록상 200개 기록을 했네요. 드디어 서브 에이스 서브득점 200득점을 지금 만들었는데 네. 자, 이 득점이 네. 타이스의 서브. 배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자, 서브 득점으로 타이스예요. 연결됩니다. 타이스의 득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요스바니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중심을 잃고 말았고요. 서브 성공 200개 역대 20호 선수가 되는 타이스 선수입니다. 전진선의 서브 안전하게 집어넣고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중앙에서 타이스 밀어봅니다만 아하.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런 자. 불안감이 나오면 안 되는 시점인데요. 네, 22대 22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전하게 서브 집어넣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타이스! 이번엔 완벽한 연결로 이어집니다. 긴 서브인데요. 요스바니 맞고요. 왼쪽에서 자, 바운드 됐습니다. 맞죠? 어느 쪽? 타이스! 자, 그대로 벗어났을까요? 터치아웃이 되면서 한국전력의 득점이 됐네요. 받아냈어요. 왼쪽에서 대각 공격! 나가나요?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력 25대 22로 9점 차입니다. 신영석의 서브. 강한 서브. 자, 받지 못했어. 서브 득점입니다. 야, 드디어 300 서브 득점을 만드네요. 그렇군요. 손가락으로 또 제스처를 취해봤는데 5라운드로 계속 이 기록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네. 이제서야 에이스가 나왔어요. 네. 자, 리시브 불안합니다. 불렀어요.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임성진. 요스바니 강한 서브. 자, 리시브 됐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고요. 자, 블로킹 성공. 삼성화재 쫓아갑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브로킹입니다. 네. 요스바니. 오픈 토스. 좋아요. 가운데에서 자, 벗어났다는 시그널인데요. 아하. 터치아웃으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임성진 선수가 2세트 후반에 활약이 빛나네요. 그렇습니다. 가운데에서 블로킹 득점입니다. 한국전력. 삼성화재 서브. 자, 리시브 잘 받쳐 올라갑니다. 왼쪽. 자, 브로킹 바운드 됐어요. 가운데에서 카운트 자, 했어요. 삼성화재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요스바니 브로킹 막혔습니다. 한국전력이 2세트도 가져갑니다. 삼성화재는 다음 세트로 가기 위한 탑전을 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김우진의 서브. 자, 리시브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스 들어옵니다.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리시브가 약간 짧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김정 브로킹 한국전력. 신영석이 결정적인 브로킹 잡아줍니다. 네, 23대 21. 한번 가죠. 리시브가 불안한데요. 요스바니 처리합니다. 요스바니 살아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타이스 공격 성공. 안전하게 넘깁니다. 가죠. 어느 쪽일까요? 타이스. 자, 브로킹 됐고요. 살렸어요. 2단 요스바니 바운드 됐습니다. 한번 더 가죠. 타이스 결국 한국전력이 경기 끝냅니다. 야, 한국전력이 3연패 탈출과 함께 3위 자리를 자리합니다. 네. 한국전력의 완승입니다. 오늘 신영석 선수가 300개의 서브 성공을 기록하면서 그 기쁨을 더했고요. 한편 삼성화재 오늘 패하며 자리를 한국전력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전력이 완승을 거두면서 3위로 올라섭니다. 오늘 경기 한국전력 선수들이 3위라는 목표를 향해 정말 전력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남자분은 최근에 거의 모든 경기가 빅매치입니다. 모든 경기가 재밌고 치열한데 오늘은 조금 생각보다는 이 한국전력이 공세에서 완벽하게 압도를 하면서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공격의 중심은 서재덕 그리고 임성진이 있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많이 부진했습니다. 서재덕 선수는 무득점이었고요. 임성진 선수는 2득점에 동시에 최고를 기록하고 부진했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잘해줬습니다. 서재덕 선수가 17득점, 공격 성공률 63%였고요. 점유율도 30%나 가져가면서 에이스 역할을 잘 해줬고 또 임성진 선수도 9득점에 공격 성공률 47%. 이 두 선수가 이 타이스 선수의 짐을 덜어준 게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었고요. 수비도 아주 좋았습니다. 유효 블로킹이 18대 12로 앞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디그입니다. 디그에서 38대 25, 무려 13개나 더 걷어 올리면서 이 삼성화재의 공격 성공률을 43%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공격도 잘 이루어졌고 뭐 5라운드에 좀 많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연패를 끊었고요. 또 이제 다음 경기 상대가 OK금융그룹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력이 승리하면서 다시 본배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정말 치열한 남자부 순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력이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2계단 뛰어올라 3위가 됩니다. OK금융그룹 승점은 같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리며 4위고요. 삼성화재는 오늘 패하며 2점 뒤진 5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살펴보겠습니다. 2위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현대건설과 상대전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만납니다. 오늘 이 스팸들은 어떤 예상 승리 확률 예측했을지 확인해 보시죠. 현대건설은 80%, 한국도로공사는 20%로 대다수의 스팸이 현대건설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이 전날 흥국생명이 선두 탈환에 실패하면서 현대건설에게는 다시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4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한 현대건설이고 지금 이제 흥국생명과 1점 차이로 좁혀졌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또 직전 경기 위파이 선수가 좀 빠지면서 정준 선수까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 끝나고 제가 위파이 선수 잠깐 만났을 때 다음 경기 때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위파이 선수 좀 코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전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이 자신감에서는 좀 더 도로공사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이 도로공사를 만나면 평균 4명의 공격수들이 2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5라운드 맞대결 또한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팀이 현대건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건설의 모든 공격수들이 다 능력이 좋기 때문에 더 좀 치밀한 그런 서브 전략과 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파이 선수의 이 출전 여부가 또 상당히 이 경기 결과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4연승 질주 중인 두 팀이 만납니다. 승점 1점 차죠.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인데요. 이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스팸들은 대한항공의 승리 확률 80%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 3승 1패로 우리카드가 앞서는데 스팸들은 대한항공이 승리하겠다고 더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카드가 이제 마티 선수가 이탈한 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잘 버티는 경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의 최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임동혁 선수가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활약을 계속 해주고 있고 또 임동혁 선수가 조금 주춤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무라드 선수도 언제든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아퍼시 스파이크 쪽에서는 거의 구멍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 정지석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허리 부상 때문에 확실히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니어서 좀 도전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시즌 막판이 되니까 몸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한항공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고요. 공격도 좋지만 오은열 선수가 최근에 리시브는 리시브, 디그는 디그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은열 선수가 잘 버텨주니까 한선수 선수가 조금 더 체력을 아끼면서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연승하는 기간 동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카드는 서브로 얼마나 리시브를 괴롭히고 또 한선수 선수를 힘들게 할 것인가 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카드가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V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이제 곧 올 텐데 일단 이번 경기가 아마도 이제 국내 선수로만 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텨야 될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두 경기에서 너무 잘해줬잖아요. 또 신해철 감독이 적재적소에 용병수를 써가면서 잘 버텼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도 굉장히 접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두 팀 포스트 시즌에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대전 좀 약했던 모습을 극복하려고 할 거고요. 또 우리카드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려고 노력할 텐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오후 1시 50분부터 남자부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선두 쟁탈전을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기호 캐스터와 이세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KBS 스포츠에서는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를 중계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에는 여자부 조별 예선 2라운드 경기를, 저녁 8시에는 남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